지수함수의 개형을 그리면 자 지수함수 일단 정의는 y는 a의 x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일단은 미시 a고 정의역이 누구예요? x예요. 정의역이 x고 치역값, 이자 공역값 c 누구다? y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수 값이 뭐예요? 치역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a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a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a가 누군지를 보기 전에 지수 x의 정의를 보자면 x는 누구다? x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다 이제 누굴 넣어요? 모든 실수를 다 넣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 치역값은 누구겠니? 라고 한다면 치역값은 누구다? 치역은 양수이고요. 양수이면서 실수인 녀석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야, 그래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수함수를 너희들이 배우는 목적은 지수함수가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쓰이거든? 많은 분야에서 쓰인다는 건 얘를 뭘 해줘야 되냐면 미분도 해줘야 되고 적분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우리 안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다라고 알아주세요.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부드럽게 잘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부드럽단 말은 뭘 말하는 거야? 뾰족한 점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죠? 잘 연결은 뭐다? 끊긴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끊긴 데가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연속이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마이너스 음수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란 녀석은 세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8인데 4제곱을 해주면 양수 16이 나와요. 그쵸? 무슨 말이야? 음수 양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꾸로 또 누구냐면 A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실수 제곱을 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음수에서 양수, 양수에서 음수로 가기 위해서 누굴 지나야 돼? 반드시 x축, 즉 0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래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양수였다가 음수로 갔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끊겨 있다는 얘기예요. 미분이 가능할까 안 할까? 미분이 불가능해요. 왜? 부드럽게 잘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잘 연결돼 있지가 않다는 얘기야. 맞아? 따라서 A가 음수인 거는 배제하자라고 수업자들이 약속을 했어. 그래서 자, 요 A의 조건은 누구니? 봤더니 A는 양수이고요. 그러면서 누구다? 0이 아니다라고 약속합니다. 1이 아니다라고 약속합니다. 1인 녀석은 왜 지금 가치가 없냐면 그냥 1에다가 어떤 제곱을 해도 무조건 1이에요. 0제곱, 이건 무한제곱, 이건 무조건 1이야. 그래서 뭐다? 함수로서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없고요. 따야. 왜냐면 다른 녀석들은 비슷한 개형을 그리는데 A가 1일 때만 무슨 함수? 상수함수를 그린다는 얘기죠. Y는 1이라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정의역은 어떻다? 실수 전체고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이면서 공역인 녀석들은 어떻다? 양수다. 양의 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양의 실수가 왔더니 미시 누가 되니까 이제 1을 제외한 모든 양수가 돼버리니까 어떤 제곱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양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가끔 또 당연히 알면서 헷갈린다. 이게 마이너스 3제곱은 음수 아닌가요? 이건 마이너스 3제곱이다 라고 해서 음수이 아니니? 아니야. 8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절대 양수예요. 그죠? 이렇게까지만 알고 갑시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일단 어떻게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지수함수는 부드럽게 잘 연결돼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잘 연결돼. 그렇다면 자, 어떻게 그려질까 했더니 뭐 점을 찍어봐야지 방법이 있니?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x가 1일 때는 몇이에요? 정신이 없다. y는 2x 한번 그려보자. 대표성을 띠는 거. y는 2x제곱을 그린다 라고 한다면 보세요. y의 2x제곱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x에는 0을 집어넣었더니 누굴 지나고요? 1을 지나고요. 1을 집어넣었더니 누굴 지나? 2를 지나고
2를 집어넣었더니 몇? 4. 4를 집어넣었더니 몇? 8.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몇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내려갈 거란 얘기야. 근데 지수함수는 어떻다고? 부드럽게 잘 연결된다고 하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부드럽게 잘 연결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 맞니? 맞아요? 얘가 누구다?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 대표성이 2를 갖고 있냐면 2를 뭐라고 본 거예요? 1보다 큰 녀석이라고 본 거야. 지금 요 범위를 잠깐 다시 살펴보면 얘는 누구다? A는 0과 1 사이라는 범위가 하나가 있고요. A는 누구다? 1보다 큰 사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범위로 나눠요. 그죠? 그럼 요 녀석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띠는 녀석이 누구냐 봤더니 2라는 녀석이다 라고 잡아준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그치? 얘는 곡선일까요? 직선일까요? 곡선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너희들이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얘는 직선을 가장한 곡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맨날 그릴 때 어디만 그리냐면 여기만 그려. 그치? 여기만 그려서 곡선처럼 보이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솔직히 말하면 보다 여기 넘어가거나 거의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거의 직선이겠지.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벌써 4분의 1 되는데 4분의 1부터 0이 안 닿게 계속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 거의 직선처럼 그려야 된다. 그치? 그 다음 이게 x제곱이잖아. 상식적으로 봐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을 거야. 지금 내가 요 한마디를 1이라고 본다면 여기 좌표를 9라고 보세요. 요 점이 지금 누구냐? 10이라고 볼까요? 10이라고 본다면 이 좌표는 지금 10, 몇이다? 1024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11일 때 몇이냐 봤더니 11,2048이죠. 그러면 2048이니까 1024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 칸이라고 본다면 요거에 몇 개? 1024개가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천장쪽 몇 개를 뚫어야 되겠지, 그치? 거기까지 요 한 칸에 이 점에서 저기 있는 점까지 딱 한 칸으로 이은다 한다면 곡선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직선처럼 거의 이것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거의 직선처럼 그려주면 뭐다?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얘는 여기서만 곡선처럼 그려지 그 이후엔 뭐다? 거의 직선을 가장한 곡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직선처럼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어디서 중요할까? 점박이 점의 개수 구하라고 할 때 점의 개수 구하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디에 집착하니? 얘는 이렇게 곡선 볼록인 거에 집착하는데 볼록인 거랑 원의 점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다 할 것 같고 얘도 곡선이니까 고민을 한다.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2일 때 4고요 3일 때 8이지? 이것도 굉장히 큰 수예요. 4일 때 16인데 5일 때 몇이야? 32잖아. 기울기가 몇이에요?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는 1이고 16이니까 기울기가 16이야. 너네 살면서 기울기가 16인지 그려봤어요? 안 그려봤어요. 그쵸? 기울기가 16만 되더라도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고요. 얘를 직선처럼 이렇게 봐봐. 한번 해볼까? 여기 한 칸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다섯.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그런데 이미 기울기는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미 가파르게 진행된 거 맞죠? 여기서 지금 가파르게 진행된다라고 할 때 여기까지 갈 때 이렇게 그려줘도 뭐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조금만 더 가파르게 해서 뭐 한다? 32만큼 또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지수 지우기가 없다.
이제 뭐 해줘야 돼?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 한번 해줘야 되겠지. 얘는 점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2의 x 친구 2분의 1x를 만들려고 하는데 2분의 1의 x란 그래프 즉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봤더니 얘는 2의 2제곱은 누구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x를 했더니 누가 된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냐 없니? 있어.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는 누구랑 같다? 2의 마이너스 x랑 같은데 그럼 이 그래프를 뭐 한 거야? x 대신에 누굴 넣어줬어요? 마이너스 x를 넣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인 거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뭐 해주기만 하면 돼? y축 대칭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요점 요렇게 대칭 이동하니까 여기고 여기는 요점 그리고 요점은 요점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여기다 라고 한다면 이쁘게 그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니? 얘가 누구다? 빨간 녀석은 y는 2분의 1의 x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배웠죠? 안 배웠나? 1학년 1학기 때인가요? 1학년 안 들어가서 몰라. 기억이 안 나요. 대칭이동 평행이동 안 배웠어요? 언제지? 청소관요. anyway 아무튼 배웠잖아. 그지? 그 녀석들은 대학까지 끌고 간다. 뭐냐면 걔네들은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함수에 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대학 가서 공대생들은 공간까지 가겠지. 공간에서도 모든 대칭은 y축 대칭은 뭐다? 마이너스 x고요. x축 대칭은 마이너스 y야. 그치?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꿔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제 세 개면 어떻게 될까요? x, y, z축이 있다라고 하면 x축 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되게 간단해. 자, 그냥 이게 여담이야. 공간좌표다라고 하면 얘를 x축, 얘를 y축, 얘를 z축을 보거든요. 여기 어떤 평면이 있거나 아니면 직선이 있어요. 몰라도 되는 건데, 자, x축 대칭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했었지 방금? 평행이동은 어떻게 돼요? 평행이동. x축을 n만큼 평행이동하고요. y축을 n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누굴 넣어줘? x-m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 y 대신에 누굴 넣어주면 돼요? y-n을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x축 대칭이동이다 라고 한다면 y 대신에 누굴 넣어줘요? 마이너스 y를 넣어주고 y축 대신에 대칭이다 라고 하면 뭘 넣어줄까? x 대신에 누굴 넣어준다?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원점 대칭은 어떻게 정리해주면 돼요? 원점 대칭은 x로 바꾸고요. 누구로? 마이너스 x로. 도를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y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 이렇게 외우지 말고 조금 다르게 외우자. 이렇게 외우. 앞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x축, y축, z축이건 뭐 x축, y축 좌표 평면이건 간에 x축 대칭이다라고 한다면 x 빼고 다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누구를? 부호를. x 빼고 누가 있어요? y밖에 없죠. 따라서 누구다? y의 부호를 바꿔준다. y축 대칭이다라고 한다면 y축 대칭은 누구다? y 빼고 다 바꿔주세요. 누구만 남아요? x만 남을 거 아니야. x축과 y축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되고요. 원점 대칭이다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x, y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 맞지? 따라서 뭘 바꿔줘? 전부 다 바꿔주면 된다요. 거꾸로니까. 이해가 됐나?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f의 x, y, z는 0이다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x축 대칭이동하면 뭐니? 그랬더니 x 빼고 다 바꾸니까 누구다?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고 z를 마이너스 z로 바꾸면 돼요. 무슨 말이야? 못 빼고 다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z축 대칭이동을 한대. 요 함수를 이렇게 z축으로 대칭이동을 했대. z 빼고 다 바꿔주세요. 그럼 누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z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xy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x랑 문자랑 y랑 문자가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럼 x, y 빼고 다 바꿔줘. 누구만 남아요? z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거꾸로 또 원점 대칭이다 하면 뭐예요? 역시 똑같이 원점이니까 뭐야? 아무 말도 없지. 모든 걸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라고 써주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돼. 얘 빼고 다 바꿔주면 되는구나. 누구를? 도를 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러면 요 y랑 요 y는 같은 y일까요? 이 x랑 이 마이너스 x 같은 x일까? 거꾸로 물어볼게요. 요 y랑 요 y는 같을까요? 다 다른 y예요. 다 다른 y야.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가 1학년 내용을 좀 다시 듣게 한번 해줄게. 평행이동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행이동이 왜 백인지 한번 의심해 본 적 있어? 야, x축을 n만큼 가는데 왜 빼기 m을 해? 더하기 m이 아니고? 라고 조금 궁금해한 적 없나요? 아무도 없어. 가보자. 얘가 y는 fx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x축, y축이다 라고 봅시다. 요 함수를 뭐 한대요 지금 나는? 이제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얘가 지금 n만큼이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본다면 이 녀석은 정보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녀석이에요. 우린 누구를 알고 있어요? y는 쪼매난 fx랑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정보만 알고 있네요. 자, 따라서 여기에 지금 모든 y는 fx 위에 어떤 임의의 한 점을 잡는 거야. 이 점을 누구라고 잡냐면 x, y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누구야? 모르니까 얘도 x, y로 잡아줘야 되는데 얘랑은 구분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따라서 뭐라고 잡아준다? 조금 큰 x, 조금 큰 y다 라고 잡아줍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큰 x와 큰 y를 누구로 바꿔줘야 돼? 조그만 x와 조그만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뭐가 돼? 이 노란 식이 노란색 이 그래프의 식이 완성이 될까 안 될까? 될 거란 얘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봤더니 빨간색 조그만 x와 파란색 큰 x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누구냐면 큰 x라는 녀석은 누구예요? 조그만 x 플러스 m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큰 y라는 녀석은 누구예요? y 플러스 n이다 라고 하는 녀석까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조그만 x, y에 대한 관계식은 알고 있지만 큰 x, y에 대한 관계식은 지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누구를? 관계식이라고 써있는 거라고는 y는 fx밖에 없는데 요 y는 fx를 뭐야? 큰 x와 큰 y를 집어넣어서 기생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 노란색 시계 맞도록. 그런데 지금 여기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쌤이 항상 말하지 등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큰 x와 지금 x 더하기 m은 우리의 눈엔 어떻게 보여야 돼? 똑같이 보여야 돼. 그치? 얘를 넘겨줘도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 x는 누가 되는 거예요? 왕따시 x 마이너스 m이 되는 거 맞아요? 여기는 y라는 녀석은 누가 되는 거니? 맞더니 왕따시 y 마이너스 m이 되는 거 맞아요? 조그만 x랑 요 큰 x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은 같은 녀석이야 다른 녀석이야? 100% 같은 녀석이야. 그럼 이 조그만 x 대신에 큰 x 빼기 m을 집어넣어도 이 식은 거부 반응은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절대 안 일으키죠. 왜? 같은 녀석이니까. 그래서 그럼 조그만 y 대신에 내가 누굴 넣어준다? y-n을 넣어준다. 그 다음 f에 조그만 x 대신에 누굴 넣어줘요? 큰 x 빼기 m을 넣어준다 라고 했더니 이 녀석은 누구에 대한 식이 돼버려요? 큰 x와 큰 y에 대한 식, 즉 이 노란색 식이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뭐다? 평행이동한 녀석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가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얘가 이항이 돼요. 알겠니? 선생님 근데 얘네들은 큰 x랑 큰 y잖아요. 얘를 그냥 다시 바꿔줘요. 왜 바꿔줄까요? 일이 끝났으니까. 일이 끝났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큰 x와 큰 y로 뭐예요? 구분해 준 거는 얘랑 차별을 둬야 되니까 바꿔준 거잖아. 그치? 근데 이미 뭐예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더 이상 조그만 x, 조그만 y가 큰 x, 큰 y에 대한 구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식이 완성이 됐거든. 맞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선입견도 버려야 돼. 얘가 굳이 x축이라고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기다 하트축이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다 매다 별림축이라고 써도 내 맘이야. 그리고 식사도 상관없어요. 만약 여기 뭐다 얘를 z라고 쓰고 얘를 뭐예요? 하면 a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맘이에요. 그냥 고정관념이에요. x랑 y다라고. 알겠죠? 이렇게 식을 써준 다음에 이렇게 따라서 큰 y를 조그만 y, 큰 x를 조그만 x라고 바꿔주면 이렇게 평행이동식이 만들어져야 만들어져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하자냐?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넣자라고 하는데 요 x와 요 x는 같은 x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쵸? 어디서 온 녀석들이야? 이 점에서 온 녀석들이야. 이해됐지? 자,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했고요. 뭐가 더 일어났죠? 자, 그러면 y는 2x라는 그래프와 즉 ax일 때 누구다? a가 1보다 큰 요 함수와 두 번째 y는 ax라는 그래프 그런데 0과 1 사이인 녀석의 그래프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비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라고 볼 수 있냐면 증가함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고 있어요. 맞니? 그 다음 이 녀석은 어떻게 돼? 0과 1 사이인 녀석은 누구다? 감소함수다라고 볼 수 있니 없니? 감소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알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이 녀석이 점근선인데 점근선을 따지려면은 약간 극한의 개념을 알긴 알아야 돼. 극한의 개념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하더라도 자 얘네들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잘 봐. 얘는 양수 무한대로 가는데 점점 x가 작아질수록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치? 0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0엔 다 안다? 안 닿아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노래화한 사람들이 있는데 노래요? 쌤이요? 아니 내가 안 했지. 그 노래 가사 있잖아. 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변태일 수도 있어. 극한이 보였거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난가? 그런 노래 가사 있었잖아. 그치? 0인 듯 0이 아닌 0 같은 0 이게 뭐예요? 극한이죠. 맞아? 0인 듯 0이 아닌 0 같은 0이 극한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0 맞는데 0이 아니야. 가 극한이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지. 자, 아무튼 0으로 간다. 얘는 지금 0에 점점 근접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점근선은 뜻이 뭐야? 점이 뭐예요? 점점. 그치? 근은 근접하는 선은 선. 맞아? 어디로 가니?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따라서 이 두 녀석의 점근선은 누가 된다? 봤더니 y는 누구? 0. 즉 x축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겠지? 그 다음 자 얘네들은 무슨 함수일까요? 1대1 함수일까? 1대1 대응 함수일까? 1대1 대응이에요? 정의역이 누가 많아요? 정의역이 누가 많아요? x가 많아요? y가 많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되지. 개수가 몇 개예요? 정의역은 지금 무한개죠. y는 양수야. 그치? 양수도 몇 개? 무한개예요. 개수가 그럼 어떻다고 봐야 돼? 그냥 같다고 보면 되죠. 충격적인 사실 하나 얘기해줄까요? 자연수가 많을까? 정수가 많을까? 자연수가 많을까요? 정수가 많을까요?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자연수가 많을 것 같아요? 정수가 많을 것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같겠죠? 같겠죠? 저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대1 그렇지. 이때 거의 나한테 세뇌되거든. 자,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x라는 녀석을 자연수라고 내가 잡아줬어. 그 다음 y라는 녀석을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얘는 모든 정수라고 잡아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뭐예요? 깔맞춤 돼서 다 모든 녀석들이 모든 정수를 다 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1대1 대응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얘기하는데 개수를 구분하는 거는 불가능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개수가 있다는 무한계니까,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홀수인 녀석들은 0을 포함한 뭐한다? 양수들만 쏜다라고 보세요. 그 다음 짝수인 녀석들은 음수들을 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fx는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죠. x가 누구일 때 2k일 때, 그다음 x가 누구일 때 2k 마이너스 1일 때, 즉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를 정리해 주는데 짝수일 때는 봐봐 2일 때 마이너스 1이고 4일 때 마이너스 2, 6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생각보다 쉽게 나오네요. 2분의 몇이다? x에다가 보를 바꿔주면 됩니다 라고 써주면 돼. 그쵸? 그러면 짝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일 때 0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1인 녀석을 자 3인 녀석을 봤더니 1에서 1을 빼줘볼까요? 그럼 몇이냐? 0이지. 걔를 2로 나눴더니 0이 되는 거 맞아요? 3에서 1을 빼줬더니 몇이에요? 2지요. 2를 2로 나눴더니 1이 되는 거 맞아? 5에서 1을 빼줬더니 4가 되고요. 그걸 2로 나눴더니 2가 되는 거 맞니?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니? x 빼기 1에다가 2로 나눠준 녀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러면 짝수는 이렇게, 정수는 이렇게라고 한다면 모든 자연수가 모든 정수를 커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나? 그러면 이 경우는 1대1 대응을 이루는 거야? 아니면 1대1인 거야? 1대1 대응이죠. 왜? 정수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예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 이거는 1대1 함수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인젝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본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는 반사 함수다라고 불러요. 1대1 대응 함수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바이젝션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는 뭐다? 전단사 센단시라고 하죠. 근데 왜 내가 지금 일본말을 가르치냐면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죠? 이게 외우기 편해. 1대1 함수의 뜻이 뭐니라고 한다면 반사 함수, 단 한 번 단자에 뒤질 사자, 한 발씩만 맞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단사 함수는 뭐냐 봤더니 전체 전자 전부 다 몇 발씩 한 발씩 맞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한자랑은 뜻이 다른 거야. 그게 내가 괜히 만들었어. 알겠니? 됐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1대1 함수 보다 한 발씩만 맞아요. 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맞아? 살아있는 놈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누구 중에? 공역 중에. 공역의 뜻이 뭐예요? 화살을 맞아 죽을 녀석들이야. 시제가 중요하지.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요. 따라서 뭐다? 시체가 될 뭐예요? 예비 후보들이고요. 치역은 뭐예요? 화살을 맞아 죽은 녀석들이죠.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화살 맞은 녀석들이에요. 맞아? 그럼 전단사 함수라는 얘기는 뭐다? 전부 단 한 발씩 맞고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 뜻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공역값이 치역값이랑 같다 다르다? 같다는 얘기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야? 한 발씩 맞았다는 얘기죠. 그죠? 살아있는 놈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정의역의 개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의 개수보다는 뭐다? 공역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한 발씩 쏴서 한 발씩 다 죽잖아. 그치? 그럼 쏘는 녀석들이 10마리면 죽을 녀석들도 10마리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한 발씩 맞고 죽으니까 죽은 녀석도 10마리여야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몇이다? 쏠 녀석들의 개수랑 누가 같아요? 죽을 녀석들의 개수가 일단은 같아야 돼요. 아직 죽이진 않았어. 맞아? 죽이는 정의가 뭐다? 1대1이야.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방정식 해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 아무튼 감수함수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 뭐다 얘는? 1대1 대응일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 왜 1대1 대응이냐? 전단사라고 했어요. 그죠? 전부 단 한 발씩 맞고 뒤진다. 아니야. 양의 실수 전체다 라고 하는데 이 실수 전체인 녀석들이 양의 실수 전체의 값들을 쏠 수 있어 없어? 다 쏘고 있잖아. 어떤 값이든 뭐예요? 모든 값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에 만약에 K라는 녀석이 있대요. 그럼 Y 값이 K래. 그럼 이 X 값은 누가 되는데요? 로그 A의 K라는 값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밑변환 공식 이용하면 K 값이 나오잖아. 그치? 모든 값을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1대1 대응함수라는 말이 나왔고요. 요거만 알면 돼. 별거 없어요. 증가함수란 말이 나왔고요. 자, 그럼 1대1 대응함수에 뭐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는 사람? 알았는데. 알파벳 2를 뒤집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 뜻이 뭐예요?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죠?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존재해요? F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그럼 존재하지 아니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식이야.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알파벳 대문자 A를 뒤집어 놨어요. 이거 어디서 수학책에서 본 적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건 뭘 말한다 봤더니 얘는 올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X란 뜻이에요. 임의의 또는 랜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X 아니면 모든 X에 대하여 뭐 얘가 정의역 X의 원소일 때라고 하면 그래서 A 뒤집어주면 된다. 알겠죠? 그냥 참고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 내용 들어가니까 자 필기할 준비하세요. 첫 번째, y는 ax란 녀석.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야. 자, 이 녀석은 어떤 함수다? 이 녀석은 어떤 함수야? 1대1 대응함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대1 대응함수다 라는 말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1대1 대응함수는 자 참 미분에서 배우겠지만 1대1 대응함수는 무조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증가 또는 감소만 돼야 돼요. 감소함수다. 그러면 1대1 대응함수는 누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1대1 대응함수의 정의를 알아볼게. 자, 1대1 대응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시험 한 발씩. 그건 그냥 말을 설명하는 거고 수학에서 1대1 대응함수를 정의하는 딱 문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둬야 돼. 어디서도 나오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나와요. 함수의 개수 구할 때. 그렇죠?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1대1 대응함수는 함수의 개수를 뭐라고 해? NPR이라고 하잖아. 기억나나? 아니면 1대1 대응함수 N팩토리얼이고 1대1 함수는 NPR이잖아. 그치? 증가 또는 감소 함수는 뭐라고 쓰고요? N 콤비네이션 R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아니야? 맞죠? 따라서 그 정의들은 조금 알아둬야 돼요. 왜? 확통에서 나오니까. 자, 1대1 대응함수의 정의는 이거야. 임의의 x1과 x2가 있는데 얘가 누구래? 정의역 x의 1이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x1이 누구랑 다르다?
x2와 다르면 이면 누가 된다? fx1이 fx2랑 다르다가 뭐예요? 1대1 대응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얘는 확통해서 중요해.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래도 봐.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x1과 x2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는 x는 정의역이고요. 그죠? 정의역이 하는 일은 뭐예요? 화살을 쏘는 놈들이에요. 그죠? 쏘는 놈이 같다 다르다? 갑니다는 쏘는 놈이 다르면 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공역이야 치역이야? 함수 값이에요? 얘네들은 함수 값이냐고. F가 들어갔잖아. 그치? 치자가 무슨 치자야? 값어치 할 때 값치자예요. 같이 할 때 그 치자야. 알겠어요? 그러면 값이 된 녀석들이니까 뭐예요? 치역이 되는 거 맞죠? 맞나? 따라서 치역들이야. 화살을 맞아 죽었어요? 아니면 죽을 녀석들이야? 죽었어요. 따라서 뭐다? 쏘는 놈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시체가 다르다.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뭐야? 1대1 대응함수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아니다가 나오니까 헷갈려요. 그럼 얘를 제대로 조금 바라보기 위해서 증명 필요 없이 얘는 명제 참인 명제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면 얘랑 똑같이 참인 명제 누가 있어요? 대우가 있죠. 여기서는 누가 더 중요해? 대우가 더 중요해요. 대우는 누구냐 봤더니 요 녀석이다. fx1과 누가 같아요? fx2가 같다. 이면 누가 된다? x1과 x2는 같다 다르다? 같다란 얘기야.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같으면 뭐가 같다? 손새끼도 같다란 얘기야. 알겠어요?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체가 같은데 손새끼가 같아야죠. 다를 수도 있나요? 다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냐면 y는 x제곱이야. 자, y는 x제곱인데 f의 마이너스 2랑 얘 정의에 따라서 한번 가볼까? f의 2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누구야? 4잖아. 얘 2면 그대로 벗겨서 마이너스 2와 2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는 성립 안 해요. 하지만 1대1 대응함수들은 그냥 뭐다? f를 지우듯이 딱 지우고 요 안에 것만 비교해도 뭐다?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알겠어요? 따라서 요 대우 명제가 더 중요하다. 어디서? 지수함수에서도. 왜 중요하니? 이봤더니 분모가 있는 거 맞죠? 좌변 우변이 있는 거 맞죠? 얘가 뭘 말하는 거야 상호야?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의 해법이 된다. 솔루션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A에 예를 들어서 A의 fx라는 녀석이 있고요. A의 gx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A의 x라는 같은 함수인 거 맞아요? 맞아?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 A가 누구냐면 fx야. 근데 지금 요 x1을 누구로 잡아줬어요? fx로 잡아주고요. x2를 누구로 잡아줬어? gx로 한번 잡아봤어요. 이러면 요 밑은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만 비교하면 돼요? fx1과 누가? fx와 gx 두 녀석이 같다고만 찾아주면 되는데 더군다나 로그랑 달리 지수함수는 이거 너무너무 깔끔해요. 왜? 요 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실수 전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특이한 경우 제외. 알겠냐? 따라서 얘를 지워내려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 실약분이 아니고 뭐 해준 거예요? 이 f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역함수가 필요하죠. 왜? 내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누가 나와요? 항등함수가 나오죠. 맞죠? 항등함수의 뜻이 뭐야? 항상 자기 자신을 토해내는 함수예요. 그죠? 아니면 뭐다? 자살함수야. 지가 지를 쏴요. 알겠냐? 자기 자신을 토해. 봐봐. IX는 누구라고 정의를 해요? X라고 정의를 해요. 3 집어넣으면 3을 토해내잖아. 1000을 집어넣으면 1000을 토해내잖아. 그치? 거꾸로 3이 3을 쏘고 1000이 1000을 쏘니까 지대가리에 총을 겨누는 거예요. 맞냐? 되게 중요한 함수예요. 그리고 몇 개밖에 없어 이 사람이. 합성함수에서의 항등함수는
y는 x 하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1이라면서 원점을 지나고. 알겠죠? 알겠니? 다 배운 거지?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야. 그럼 요 내용 가지고 모든 방정식을 다 풀 거예요. 누구? 요 내용. 그러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뭐예요? 왜 내가 이렇게 써놨을까 봤더니 얘는 뭐? 부등식 해법이에요. 증가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함수의 정의는 요거는 이제 안 쓸게. 다 똑같은 얘기라. 증가함수의 정의는 x1이 누구보다 크면 x2보다 크면 누구다? fx1이 누구보다 크다? fx2보다 큽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야. 그럼 확통에서 만약에 이런 녀석이 나왔어 라고 하면 누구 써줘야 돼? NCR 컨비네이션 써주면 돼요. 다음 감소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함수의 정의는 x1이 x2보다 작은 거 맞는데 함수값은 어떻게 되느냐? 뒤집어진다는 얘기잖아. fx1 값이 더 크더라. 말로 쓰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뭐 그려주면 이해가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증가함수 맞죠? 여기가 누구야? x1이고요. 얘보다 큰 x2를 한번 잡아봅시다 라고 여기서 함수값을 딱 때려봤어요. 누가 더 커? 얘가 기니? 얘가 기니? x2 값이 더 기죠? 얘가 누구야? fx2잖아. 맞니? 얘가 더 길더라. 그러면 감소함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봤더니 감소함수는 얘는 아래로 볼록 그랬으니까 우리는 위로 볼록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누구로 잡아줘요? x1으로 잡아주고 여기를 x2로 잡아준다면 자 누가 더 길어요 이번엔? fx1 값이 더 길죠? 맞아? 이 값이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니까 얘는 뭘 말한다? 작은 값이 누구다? 함수값은 더 크다는 얘기고요. 얘는 그대로 따라간다. 원래부터 컸다면 함수값도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증명은 생각보다 까다로워. 누구? 역. 왜냐면 배우는 뭐예요? 전혀 증명을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역은 증명을 해줘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를. 근데 역은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한다? 여기서 결론만 취할게요. 얘 역을 따져보면 누가 되냐면 fx1이 누구예요? fx2보다 뭐하자? 작으면 누가 된다? x1이 x2보다 작다가 돼버리는 거 맞아요? 이거 역시 참이고요. 얘와 얘 가정과 뭐예요? 결론을 뒤집어 버리면 되는 게 여기잖아. 그치?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봤더니 fx1이 누구보다 크면 fx2보다 크면 누구다? x1이 x2보다 크다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여기는 등호가 있었던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부등호가 있죠. 따라서 뭐에 대한 해법? 부등식에 대한 해법이다. 그러면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야. 모든 식들이. 자 여기 봐요. 증가함수는 누구인 경우예요? 어떤 A가 누구인 경우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누구만 관찰하면 되니? 밑만 관찰하면 돼요. 밑이 도대체 2보다 크니? 1보다 크니? 0과 1 사이니? 1보다 크다. 밑이 3이다. 5다. 2분의 3이다. 무조건 뭐야? 역시 또 F로 약분하듯 지워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있고요. 이 안에 컨텐츠만 뭐예요? 비교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감소함수래요. 감소함수는 누굴 말하는 거야? 0과 1 사이인 거 맞나요? 그럼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된다? 요 부등호 뭐 해줘?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부호를. 이해가 됐습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뭐가 돼? 그 다음부터는 너네들 마음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3에 x제곱이 있고요. 누가 있다? 3에 x가 있다라고 한다면 뭘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3은 지워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야. 맞아? 근데 뭘 지우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3이 1보다 클까? 아니면 0과 1 사이일까? 봤더니 1보다 큰 거 맞죠? 그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증가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예요. 그쵸? 따라서 지워지고 사라지고 x제곱 몇? 빼기 x.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요거 부등식만 풀어주면 끝나는 거네. 여기 계십니다. 됐나? 그 다음 역함수는 자 앞으로는 그게 좀 중요한 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너네들이 앞으로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로그함수로 바꿔주세요 라는 문제 몇 개 나오는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나올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역함수는 구할 수 있는 것보다 구할 수 없는 게 더 많거든. 그래서 이과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에서 뭘 배울 거냐면 역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적분을 배운다고요. 그럼 그때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걸까?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뭘 갖고 한다? 원래 함수를 가지고 뭐예요? 역함수를 분석을 해요. 왜냐면 이 지수함수 속에 누구 있어? 로그 함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역함수를 원래 함수를 가지고 뭐 해줘? 무조건 역함수를 모두 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하영아.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만 정리해 두고 갑시다. y는 ax에 대한 역함수는 누가 된다? y는 로그 ax가 된다. 그래서 로그와 지수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잘 봐. 이건 아주 간단해. x 대신에 y 대신에 두고 자리를 바꿔주면 무조건 누가 된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역함수가 된다고 했어야 했어요. 했어요. 따라서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 어제도 지수했어. 그저께도 지수하고. 그런가? 자, x는 누구야? a의 y라고 하면 이미 뭐예요? 역함수가 돼버린 거 맞아요? 역함수 정리 좀 하고 갑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역함수가 아니고 조금 제대로 여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지? 자 갑니다. 이런 녀석이 있어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딱 봐도 증가죠. 실수 전체 정의가 된다는 뭐예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다, 실수 전체에서 감소함수다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1대1 대응이고요.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해. 그런데 잘 봐. 이 녀석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식이 꽤나 복잡한 식이라면.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얘가 누군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요 식의 정체는 뭐냐면 자 어디에다가 그 투입값이 x야 y야? x죠.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하죠. 맞아요? 변수는 변수인데 뭐예요? 지 멋대로 싸돌아다니는 녀석이야. 1000을 집어넣어도 되고 1억을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치? 무슨 변수? 독립변수라고 해요. y값은 무슨 변수야? 종속변수죠. 왜? 얘는 마음대로 싸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가 3이면 얘가 5, 얘가 7이면 6 이런 식으로 뭐다? 정해져서 나오는 거야. 변하긴 변하는데 뭐다? 지 멋대로 싸돌아다닐 수는 없는 녀석이라 y값을 종속변수라고 하고요. 얘를 독립변수라고 해요. 그럼 독립변수가 뭐다? 인풋 값이에요. 투입 값이고요. 종속변수는 뭐다? 아웃풋이야. 산출 값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a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a란 값이 있고요. a 때 누구다? 얘가 fa가 되는 거 맞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b가 있대. 여기에 b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누가 있어? fb라는 녀석이 있는 거 아니야? 함수 값이 그죠? 맞아? 그러면 잘 봐. 얘를 그냥 누구다? c라고 보고요. 얘를 일단 누구다? b라고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는 거냐면 A를 쌌을 때 누가 죽었니? 봤더니 C가 죽은 거고요. 그죠? B를 쌌을 때 누가 죽었니? 관찰을 했더니 D가 죽은 꼴이에요. 맞아? 그런데 역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역함수의 본질은 뭐예요? 많이 있어요. 함수야. 역자 빼봐. 뭐야? 함수잖아. 함수의 결정 조건이 뭐야? 아주 간단하잖아. 쏘는 새끼들이 한 발씩 모두 다 쏴야 되잖아. 이거 안 배웠어요? 정의 함수의 조건은 뭐예요? 정의역에 한 발씩 모두 다 쏴야 되는 거 맞아? 맞잖아. 역함수도 함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1대1 대응만 뭐가 돼?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잘 봐. x에 1, 2, 3이 있고요. y에 1, 2가 있어요.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요. 왜? 한 발씩 다 쐈어. 일단은 역함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전부 다 쏜 거 봤는데 1이라는 식기가 몇 발을 쏴요? 2발을 쐈어요. 안 돼. 거꾸로.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쐈대요. 이거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함수예요. 1, 2, 3이 다 쐈어. 한 발씩. 그치? 역함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한 발씩 쐈는데 4는 뭐예요? 안 쏘고 놀고 있어요. 복수했어 안 했어? 못했어요. 역함수는 일단은 복수열전이에요. 내가 누굴 쐈어? 넌 날 누구 쏴야 돼? 옆에 짝꿍 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복수가 아니잖아. 애꾸는 사람 죽는 거야. 나를 죽여야 돼. 그치? 맞아? 1이 1을 쏘고 2가 2를 쏘고 3이 3을 쏴야 되는 거잖아. 맞아? 4는 4가 있다면 4를 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치역과 공역값, 정의역값이 뭐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발씩 맞아서 죽었으니까 다시 한 발씩 복수를 하고 전부 다 죽었으니까 전부 다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됐나?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녀석과 자, 얘는 지금 관점이 누구냐면은 관점이 x에서 시작해서 누구로 간 거야? y로 간 거지. 맞아? 이것도 선입견이잖아. 이 녀석은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냐면 거꾸로 보면 C가 쏜다면 누가 죽는다? A가 죽는다라고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이게 누구야? 이게 역함수잖아. 맞아? 근데 이 함수 자체야. 역함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이 함수에서 어떻게 역함수를 캐낼 수 있냐면요. 잘 봐. 양변에다가 내가 누구를 취하면 돼요? f의 인버스를 한번 취해봅시다. f의 인버스 y는 f의 인버스의 fx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자, 얘는 등호가 성립하니 안 하니? 등호가 성립하고요. 여기다 0이 아닌 어떤 수를 곱하거나 합성을 하거나 더하거나 빼줘도 뭐예요? 등호는 성립해야 안 해요?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뭐 해준 거야 나는? 역함수를 합성을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누가 나와? f 인버스와 f는 i가 나올 거고요. ix 따라서 몇이다? x가 나오는 거 맞죠? x는 누가 돼요? f 인버스 y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있네요. x는 f의 인버스 y다 라고 한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 맞아요? 같은 함수입니다. 동치예요. 동치라고. 무슨 말이냐? 요 함수와 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다? 얘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로 똑같아. 왜 그러냐? 관점만 바꾼 거죠. 얘는 누가 쏴? y가 쏘고요. 맞아? y가 쏘고 누가 죽어요? x가 죽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랑 내가 지금 뭐다? 같다라고 해놨는데 아니 얘네 둘이 같으면 같은데 함수는 같아 다르잖아. 어떤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역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역함수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도대체 역함수는 어디 있나요? 역함수는 처음부터 뭐 먼저 해주니? x, y 자리를 바꿔주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x, y 자리 바꿔준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그죠? 따라서 얘네 둘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럼 역함수는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x, y 자리를 바꿔주는 그 순간 뭐가 돼? 그럼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이 관계가 뭐예요? 역관계예요. 됐나? 그럼 여기다가 f의 인버스를 취하면 또 같은 함수가 나오겠지. 그게 니네들이 좋아하는 누구다? y는 f 인버스 x가 나오겠죠. 볼래? 여기다가 지금 f의 인버스 f의 y다 라고 하면 누가 나와요? y가 나오는 거 맞니? ix가 되니까 iy가 되니까 맞나? 그럼 얘는 누가 돼요? f의 인버스 x가 되니까 누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이제는 눈에 보이죠. 아 얘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 그치?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그래프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누구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일 거라고. 하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뭐다? 같은 함수라는 거. 누구의 차이? 관점의 차이야. 얘는 누구야? 쏘는 새끼가 a고 죽는 새끼가 c야. 얘는 누구예요? 쏘는 녀석이 y다. 쏘는 녀석이 d면 죽는 녀석이 누구다? b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단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요 좌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좌표를 a, 누구다? a, f, a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치? 거꾸로 보면 누구다? 얘는 f의 인버스 c, 몇이다? c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y 값이 c면 누가 돼? c 집어넣어봐요. x 값은 누가 된다는 얘기야? f의 인버스 c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좌표를 보다 두 가지 표현을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건 지수 로그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 나올 때 뭔가를 풀라고 하는데 로그로 푸는 건 되게 짜증나요. 왜? 우리 그래 그나마 둘 다 짜증나지만 지수가 편한 경우가 많아. 맞아? 로그 그래프를 주면 어떻게 돼? 지수 표현으로 바꿔줘야지. 이게 로그라면 지수 표현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나중에라도 그치? 맞나? 요 정도만 정리하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유형 문제를 쭉쭉 해갖고 21번까지 한번 해볼 텐데 자